종교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단기 출가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며 출가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단의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교구종회가 지난해 6월 흥천사 회주 금곡스님에 대해 내려졌던 산문 출송을 해제했습니다. 종단 고령화 시대를 맞아 문도 전체가 단체 보험에 가입한 해인사 원당함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승려복지 문제 해결의 모범으로 떠올랐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로터스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128억 원을 모으며 내년 120주년을 맞이하는 동국대의 미래 비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남 여수 흥국사가 대웅전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7세기 조선시대 불교 건축 양식을 온전히 보존한 만큼 국보인 수덕사라 봉정사 대웅전에 버금간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 해 출가자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며 출가 절벽의 위기에 놓였던 불교계에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년, 청년 출가자와 외국인 출가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찰별 단기 출가 프로그램 성과에 힘입어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출가 체험 학교를 운영하며 전국적인 확산에 나섰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수덕사에서 열흘간 진행된 제1기 선출가학교에서 13명의 행자 체험자 중 1명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올해 조계종 3위 3인이계를 수계한 소년, 청년 출가자는 42명으로 2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의 불교 박람회 현장에 마련된 출가 홍보 부스에는 수천여 명이 다녀가며 출가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출가자 감소로 위기감이 높아졌던 한국 불교가 청년 포교 활성화와 사회 흐름에 맞는 출가 장려책 등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종단의 미래를 담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구동성의 고민이니까. 근데 다른 방법이 있더라 이거죠. 새로운 젊은 사람들한테 역량을 투입해보니까 가능성을 봤다. 부정적인 거는. 눈에 띄는 변화는 소년, 청년 출가자로 2023년 22명에서 지난해 34명, 올해는 40명이 넘었습니다. 종립학교 교법사를 통한 적극적인 출가 장려와 청년 출가자에 맞는 교육 등이 서서히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정사와 복령사 사례에 힘입어 올해 처음 종단 차원에서 운영한 수덕사 선출가학교 역시 최종 출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종단은 이달 말 선운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의 거점 출가 체험 학교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진행 중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종단과 승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어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출가자가 우리 어렸을 때 6.25 이후로다가 절에서 키워가지고 동진 출가 얻었다라는 것 이후로 지금 몇십 년 만에 어쨌든 출가하겠다라고 지금 나타났는데 뭐 이렇게 필요가 많아요. 우리의 목표가 어떤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단기 출가를 해서 어떻게 인도를 해서 발심을 일으킬 건지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한국 사찰에서 수행을 원하는 외국 국적의 출가자들도 늘고 있어 행정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정말 한국에 와서 출가에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 문서적인 절차가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간소화해가지고 해주신다면은. 종교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 한국 불교는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정책으로 출가의 발심을 이끌어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스님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인 점과 비춰볼 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종단이 중앙과 교구 차원에서 승려복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인사 원당함이 문도들을 대상으로 단체 보험에 가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승려 노후주거복지 정책 토론회에서 중앙승가대 최영신 교수는 조계종 승단은 이미 초고령화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계종 스님 11,394명 중에서 65세 이상은 30.2%, 3,438명에 달하면서 그 속도가 종단 복지제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원당함에서는 최근 노 스님이 계곡에서 넘어져 입원했는데 보험을 들지 않아 2달 만에 1,800만 원에 달하는 진료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진각 스님 등 문도 중진 스님들은 3, 4개월에 걸친 수고 끝에 단체 보험을 설계했고 지난달 11일 문도회를 거쳐 가입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문도회 구성원이 한 20여 분이 대종사급입니다. 많이 연로하시고 또 사회도 고령화, 저출산 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해안 문도회에서 전체 스님들이 수행 정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 모임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11년 승려복지법 제정 이후 집행부 총무부장이 승려복지의 회장을 맡는 등 복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각종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요양비를 종단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 체제의 37대 집행부는 재작년 경기도 안성에 종단 직영 전문 요양병원을 개원하며 승려복지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종단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다양한 그 승려복지 제도를 수행하고 있고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스님들의 병원 치료비와 요양비, 국민연금, 건강검진 등 각종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서 그러나 해인사 원당함만 해도 대종사급 스님이 20명에 이르고 종단 전체적으로는 최고 법계 대상자가 3,300명에 달합니다. 중앙종회가 대종사와 명사법계 자동 품수로 법계법을 개정하는 등 초고령화에 따른 제도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봉선사, 화엄사 등 여러 교구본사에서도 복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번 해안문도의 단체보험은 그래서 시사점이 더욱 커 보입니다. 또 스님들 개개인도 보험이 안 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단체 보험을 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파도 우리 원당함에서 100% 치료비를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적으로도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수행정진할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내년 9월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다가올수록 승려복지는 종단의 주요 화두로 점점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흥천사 회주 금곡스님에 대한 산문 출송을 해제했습니다. 신흥사 교구종회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부주지 향성스님을 임시의장으로 재적의원 39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천사 회주 금곡스님에 대한 산문 출송 해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향성스님은 종단과 교구의 안정을 위해 여러 종도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지금은 대중이 화합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았다며 그런 흐름 속에서 교구종회가 원만하게 결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흥사 교구종회는 지난해 6월 29일에 열린 임시회의에서 범계 행위 의혹 등을 이유로 금곡스님에 대한 산문 출송을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22회 대원상 특별상 수상자에 목탁소리 지도법사 법상스님과 은장권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공개한 제22회 대원상 수상자를 보면 출가부문 특별상 법상스님은 20여 년간 군승으로서 군포교에 헌신한 데 이어 SNS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는 법문을 전하고 있고 인터넷 마음공부 모임 목탁소리 지도법사로서 젊은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았습니다. 재가부문 특별상 수상자인 은장권 이사장은 대구 지역 내 호스피스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교계 사회복지 실천에 모범을 보여왔고 대구불교 호스피스 센터 창립과 대구의료계 불교 자원봉사센터와 법당 설립 등을 이끌었습니다. 해외에서 수행과 학업에 정진 중인 스님을 지원하는 특별 정진상은 정은 스님과 지묘 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원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열립니다. 17세기 조선시대 불교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수 흥국사 대웅전은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됐는데요. 국보인 수덕사나 봉정사 대웅전의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 흥국사 대웅전을 국보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재훈 기자입니다. 조선 인조 때 중창대 17세기 불교 건축의 원형을 간직한 전남 여수 흥국사 대웅전. 기단의 섬세한 조각과 화려한 단청, 석가열의 삼존상과 의천스님이 그린 후불탱화까지 조선 불교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 건축물입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됐지만 그 역사적 예술적 가치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직까지 국보로 승격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흥국사 대웅전의 국보 승격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흥국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목조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술적으로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국내 대웅전의 지정 현황과 흥국사 대웅전의 건축미, 단청의 예술성, 보존 수법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흥국사 대웅전은 조선 중후기 의승수군의 사상적 물적 구심점이자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종교사상과 호국 의지가 융합된 조선 중후기 호국 불교의 모습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진왜란과 정유재단을 거치며 민족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호국 불교의 물리적 증거물이다. 흥국사 대웅전은 인조 2년 개특 스님의 중창 이후 숙종 16년 통일 스님의 증축을 거쳐 완성한 것으로 목조 건축 기법과 불교 미술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연구와 논의가 결실을 맺어 흥국사 대웅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국보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흥국사 대웅전이 반드시 국보로 승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와 흥국사는 학술대회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국보 승격을 공식 신청할 계획입니다. 고려 명종 때 보조국사 진울이 창건한 흥국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의 본영으로 호국 불교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흥국사 대웅전은 정말로 아름답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없을 정도로 아주 건축이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다고 그럴까 그런 기 지금까지 돼 있는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대웅전이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보가 되는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조선 건축미의 정수를 간직한 흥국사 대웅전. 여수시와 흥국사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국보 승격 추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동국대학교가 내년 건학 12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로터스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며 동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국대는 그제 엠베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영 총장을 비롯해 불교계 내외빈과 동문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 120년 로터스관으로 이어지는 미래를 위한 동행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로터스관 건립 선포식에서는 참석자 자리에 놓인 원기둥 모양의 로터스관 무드 등이 환히 빛을 밝히며 새 출발을 상징했고, 윤재영 총장은 로터스관의 개요와 추진 과정을 소개하며 동국대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문선배 총동창회장이 총동창회를 대표해 로터스관 건립기금 50억 원을 윤 총장에게 전달했고 현장에서 모두 128억여 원의 약정액이 모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양대 밀교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을 중심으로 한 한국밀교학회가 불교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밀교학회는 어제 진각종 총인원 4층 대회의실에서 불교의 이재설과 이사 그리고 채용을 주제로 축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회장 정법정설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새 시대에 부응하는 밀교학과 불교학의 지평을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의 자리라며 21세기에 걸맞은 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재원 능인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동국대 정천스님, 김진무 충남대 교수, 안유경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위덕대 불교문화학교 교수 성재정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밀교적 사유의 핵심 개념인 이재, 이사, 채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교 사상 전반의 구조와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큰 별로 기억되는 해안 봉수대선사의 열반 51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상과 수행정신을 기리는 학술법회가 열렸습니다. 금강경을 중심으로 평생을 수행과 실천에 바친 해안 스님의 가르침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사의 큰 스승, 해안 봉수 대선사의 열반 51주기를 맞아 열린 학술법회입니다. 스님의 법문은 반세기를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한구보리를 하나의 주문과 같이 을기만 하고 화와 중상을 하나의 부작과 같이 글자로만 쓰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 불교 장래를 위하여 한심한 일이 아닐 수. 학술법회 참석자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며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항상 원칙을 말하고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약간 한쪽에 치우친 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화합을 시키는 스님의 간절한 수행과 새로운 가르침을 조명해서 그 정신이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님은 금강경의 수행 정신을 평생 실천하며 산속 수행이 아니라 세상 속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큰 스님 말씀 중에 수행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대중 속에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에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 결과 스님의 금강경 해설서는 당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까지 널리 읽히며 불교 대중화의 초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안 스님의 금강경을 들고 읽었고 대학 다닐 때 동국대학교 다닐 때도 4년 내내 읽었고 스님은 참된 수행은 대중과 함께하는 데 있다는 말씀으로 불교가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생활 불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수행과 실천의 일치, 깨달음과 자비의 구현, 전통의 개성과 시대 정신의 결합, 이것이 바로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입니다. 이번 학술법회는 4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스님의 학맥과 선맥, 불교의 세계화 가능성, 그리고 현대불교 교육의 혁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며 중생 속에서 자비를 실천했던 해안 봉수 대선사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경북 경산 반용사가 지난 2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19회 원효, 설총, 요석공주와 일현선사 육법공양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달해제는 은혜사 조실 법타제종사를 비롯한 주지 덕조스님과 반용사 주지 해해스님 등 4부대 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사 불교합창단과 포교사단 경북지역단이 원효대사의 무예춤을 고중을 거쳐 재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산 반용사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설총 선생이 어머니인 요석공주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용사는 경산 출신의 일현선사를 포함한 세성현과 요석공주를 기리는 달해제를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을 가르는 정식 지표인 만큼 전 정당적으로 영향을 전수시키고 민족의 정도와 사회적 위상을 정확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안 가면 난 불자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저해서 불교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절에 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바로 불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불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절에 가서 마음이 편하면 불자다. 갔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 불자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